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머리카락, 모발이 어떤 경우에 얇아지는지, 또 어떻게 해야 굵어지는지, 제가 이것 때문에 한때 엄청나게 고생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얇아지는 이유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겪고 있는 상황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중요한 게 이유, 원천을 알아야 답을 찾을 수가 있고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요, 사람의 심리가 당장 머리를 감았는데 이 손가락 사이에 한 움큼 빠지는 게 보이면 어떠세요? 더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집중을 해요. 그렇죠? 당연히 머리가 빠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모발이 얇아져 가는 겁니다. 탈모라고 하면 모발이 빠지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 몰라요. 특히 젊었을 때는 자각을 못해요. 저도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좀 머리가 빠져도 얇아져도 그때는 젊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거울을 보게 되죠. 그리고 휑한 정수리를 보면 충격을 받겠죠. 진짜 머리가 비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흑채를 뿌리기도 하시고 채워 보이려고 두피 문신도 합니다. 이때서야 어떻게 하시? 뭘 해야 굵어지지? 생각들을 하시게 되잖아요. 이때는 늦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머리, 두피 관리를 아예 예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 경험을 토대로 얇아지는 이유들과 또 굵어지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면 좋은 정보와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빠지는 것보다는 얇아지는 게 훨씬 더 탈모에 치명적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고 시청하세요. 탈모 치료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언제가 가장 내가 치료 효과가 있구나 라고 체감하시나요? 저는 가늘어졌던 모발이 다시 굵어지면서 효과를 체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로수길 걸어보셨죠? 겨울에 걷는 거랑 여름에 걷는 거랑 어떠세요? 여름에 가로수 잎들이 무성하게 보이잖아요. 나무 개수는 변함이 없어요. 나무 그 숫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겨울과 여름의 차이는 잎입니다. 잎이 있으니까 길이 나뭇잎들로 꽉 차 보이잖아요. 이처럼 얇아진 모발이 굵어질 때가 가장 많이 체감하더라고요. 제 경우는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모발의 개수가 회복되는 것, 모발 이식 수술이 아니고서는 빠진 모발이 다시 나는 그 시간보다는 어떠세요? 얇아졌던 모발이 다시 굵어지는 시간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빨리 모발을 굵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나아지고 있구나 라는 이 느낌, 이 긍정적인 느낌이 드니까 꼭 굵어지는 법을 알고 실천해서 꼭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이유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두피염증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루성 두피염증, 여러 가지 염증이 있는데 이 두피염증, 이 두피염이 모발을 가늘게 만들어요. 제가 식물을 키우는데 그 식물 중에서도 안스리움이라고 있어요. 안스리움. 이 안스리움을 키우는데 어느 날 보면 총체벌레가 생겨서 잎의 진액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럼 이 안스리움 식물이 잘 안 자라요. 그러면서 줄기가 얇아집니다. 이 지루성 두피염이 있거나 여러 가지 다른 두피염을 동반하신 분들은 그 두피염이 있는 부위에 훨씬 더 모발이 가늘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식물과 똑같아요. 식물도 벌레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얇아져요.
그러다가 점점점 죽어가거든요. 이처럼 머리도 이 두피 염증들로 인해서 머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모발이 점점 얇아져 갑니다. 근데 이 두피염으로 빠지고 가늘어진 것들은 이 두피가 회복되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다행이죠. 다시 잘 회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언제 어떻게 두피가 악화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 두피염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만 고치면 되잖아요. 제가 아는 지인분들한테 항상 매운 거 드시지 마세요. 술 드시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뭐 이런 거 바꿔보세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긴 해요. 그런데 뭐 대부분 지인분들은 말을 안 듣죠. 아주 세세한 것들, 우리 생활 전반적으로 꼭 관리해야 되는 생활 습관들, 뭐 어떤 의사분들은 연계성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저같이 탈모를 겪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걸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운동도 적당히 해주고 식습관도 한번 고쳐보고 머리를 샴푸하는 법 이것도 한번 잘 해서 한번 해보고 영양제도 좋은 것이 있으면 먹어보고 뭐 영양제 중 비오틴, 오메가3, 뭐 비타민 B군들 그리고 두피 보습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다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과의 차이는 엄연히 차이가 나겠죠. 건강상에도 분명히 차이가 나듯이 머리, 두피도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게 1년이 가고 또 2년이 가고 시간의 임계치가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점 그 차이는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두피 염증 꼭 치료받으시고 그 치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꼭 고쳐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유전성 탈모입니다. 이 유전성 탈모는 이거는 잘 빠지고 잘 가늘어져요. 이건 참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지연은 되는데 완전히 예방은 못하는 게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남성 호르몬이 많지 않더라도 이 DHT에 민감한 모낭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유전성 탈모로 인해서 잘 빠지고 잘 가늘어집니다. 여기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약으로는 뭐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같은 이런 탈모약 드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은 어떤 약 드세요? 저는 지금 옛날에는 프로페시아 먹다가 지금은 아보다트 뭐 카피약으로 다보다트도 먹고 있고요. 아보다트 이렇게 병행하면서 지금은 요 두타 계열의 아보다트를 먹고 있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탈모약을 먹는 게 좀 부담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니까 로게인 폼이나 미녹시딜, 바르는 미녹시딜 같은 게 있어요. 여성용. 이런 거 동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고 난 다음에 치료를 해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또 생활적인 측면에서 식습관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검정콩 많이 들어보셨죠. 검정깨, 뭐 블랙 선식들, 콩류 도움이 되니까 드셔보시기도 하고 뭐 달걀, 석류 등 여성 호르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도 꼭 여성분들은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두피 타입이 어떤 타입이세요? 두피 타입이 되게 중요한데 보니까 제 두피 타입이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샴푸를 막 썼어요. 가족들 이렇게 한 샴푸 하나 사면 가족들이 온 가족이 다 쓰잖아요. 대부분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보면 두피 타입이 가족들이라서 다 똑같지 않아요. 개인마다 다 두피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샴푸를 쓰셔야 돼요. 지성인분이
건조성 샴푸를 쓴다? 완전히 두피 트러블이 생길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떤 샴푸인지. 저는 되게 심한 지루성 두피입니다. 뭐 아침에 머리 감고 오후가 되면 떡져 있거든요. 그래서 세정력이 좋은 샴푸를 써야 합니다. 저는 지금 알페신을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이걸 매일 사용하진 않아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요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레피코라고 여러분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샴푸인데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천연 샴푸인데 제가 아는 지인이 여기 그 대표세요.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 한번 써보라고 해서 주셔서 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 두피 타입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헤드앤숄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헤드앤숄더 중에서도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비듬 샴푸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두피 타입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요것만 해도 효과 와요. 이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물로 헹궈주는 건데 대부분 의사분들도 그렇고 미용 관련해서 유튜버들도 미온수로 이렇게 머리를 감고 난 다음에 사용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여기서 좀 더 세밀하게 좀 해요. 거품은 미온수로 헹구고 나서 그 다음에 마무리 머리를 헹구는 거는 찬물로 합니다. 저는 훨씬 더 이렇게 하니까 안 빠지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온수로도 한번 해보시고 찬물로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충분히 효과를 봐서 지금까지 이렇게 찬물로 마무리할 때 합니다. 제 생각에는 찬물로 하니까 모공이 수축이 되어서 머리카락을 더 꽉 잡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저는 효과를 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꼭 해보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두피 타입에 맞는 샴푸도 쓰시고 샴푸법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두피 보습이더라고요. 두피 보습. 하루에 2번 머리를 저 같은 경우에는 감는데 저녁에 머리를 감고 두피 팩을 해주고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방치합니다. 저는 최대한 돈이 안 드는 방법을 찾아서 알로에를 사용하면서 한련초, 소리쟁이라고도 하고 소루쟁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를 끓여서 마시기도 하고 두피에 같이 바르고 방치하거든요. 요 밑에다가 이렇게 제가 자막으로도 알려드릴 건데 일주일에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 2번 내지 한 번 정도 해요. 그러면 머리가 정말 상쾌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방치하고 난 후 시간이 지난 후에 머리를 찬물로 감아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에 두피에 반드시 알로에 겔을 발라줍니다. 다시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키우는 식물 있잖아요. 이 키우는 식물이 영양이 부족해서 잎이 말라갑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뭘까요?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연면십이라고요. 영양제를 분무기에다 물과 함께 섞어서 잎사귀에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빠르게 살아납니다. 뿌리에도 당연히 줘야죠. 한데 분무기로 바로 잎에 뿌려주면 효과가 정말 빨리 나타납니다. 얼굴은 세수하고 로션을 발라주는데 왜 머리는 감고 보습제를 안 발라줘요? 반드시 여러분 두피도 피부이기 때문에 해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드라이기로 충분히 머리를 말려주면 됩니다. 이때 따뜻하게 하지 마시고 차가운 바람으로 머리를 말려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두피 보습 방법은 이건 돈이 좀 들어가요. 어떤 유튜버가 가르쳐 주셔서 사용하고 있는 그 제품인데 이게 유세린 제품이라고요. 더모 카필레르 카밍 유레아 맞을 거예요. 더모 카필레르 카밍 유레아
이게 두피 트리트먼트인데 이게 정말 좋더라고요. 이건 한 쿠팡에서 찾아보니까 2만원대 정도 좀 돈이 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용은 못하고 가끔 사용합니다. 근데 이것도 정말 효과가 있긴 합니다. 뭐 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사용하시면 정말 좋아요. 이게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더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한번 계속 해볼게요. 지금까지 두 번째까지 했죠. 세 번째,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두피 모세혈관 수축입니다. 이게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두피랑 피부로 가는 혈류도 이게 줄어들게 만들어요. 두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게 되면 두피 전반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두피염도 잘 생기게 되고 또 모발도 잘 빠지게 되고 모발이 얇아지게 돼요. 모발이 성장하는 속도도 느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모낭을 비롯한 두피 전반적인 이런 세포들이 영양소, 산소를 잘 못 받으니까 또 같은 맥락으로 다이어트도 탈모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고 스트레스 될 수 있으면 받지 마시고 또 탈모 심한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드시면서 식습관 잘 조절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정말 좋아져요. 이러한 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녹시딜은 꼭 동반하셔라. 그리고 비타민 B군들, 맥주 효모, 케라틴, 시스테인, 아연, 비타민류들, 비타민 D,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철분도 같이 드시면 좋다고 해요. 이러한 것들이 도움이 되니까 꼭 드시고 제품으로는 약 처방을 받아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들, 또 약국에서 또 그냥 또 사시는 것도 있어요. 판시딜, 판토가 같은 것들, 이것도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들도 또 드셔보시고. 여기까지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 술, 담배입니다. 술은 기본적으로 피부, 두피 온도를 올리기 때문에 피부염이나 두피염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 독소 물질을 만들어내고 탈수 현상도 심하게 이끌어내기 때문에 탈모에 굉장히 안 좋아요. 담배도 마찬가지로 유해 물질, 니코틴이 말초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안 피우는 게 좋겠죠? 술, 담배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라. 이러한 사실들, 정보성이니까 알아두시고 이런 것들에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탈모 초반에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머리가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머리 이렇게 뽑아보잖아요. 그럼 머리가 막 좀 빠져요.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맡에 막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병원을 꼭 가세요.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부터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어떤 경우에 모발이 가늘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모발을 굵게 만들 수 있는지, 자세하게는, 아주 상세하게는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는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자세하게 알려드렸어요. 제 채널에 여러 가지 영상들도 하나하나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성 영상들을 정리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보시고 행동으로 옮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길어졌는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또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